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 학과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신사업의 기획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실제로 사실 이 내용은 제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의뢰를 받아서 꽤 장시간 동안 제가 영상과 다양한 강의 형태로 제가 제작을 했던 그 컨텐츠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서 오늘 좀 추려 왔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만 오신다면 다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따라만 오시면 저절로 조금씩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제가 목차를 만들어서 가져왔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신사업 기획에는 크게 신사업 기획이라고 하면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과 그렇게 발굴된 신사업의 후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인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 또한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사업의 정의와 필요성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전에 먼저 탐색하는 단계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결국에는 신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그 주체가 되는 기업의 역량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업 아이템을 후보를 발굴하고 그 발굴하는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기술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분들께 소개할 만한 내용들을 좀 추려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신사업의 정의와 필요성을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이해하기 편한 표현으로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이란 엔진으로 힘을 얻는 기업이란 생명체란 제목으로 기업과 사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과 또 신규 사업의 그 차이점과 또 구분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좀 따로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국에 기업이 신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신규 사업이 기업에게 있어서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인 사업이란 엔진으로 힘을 얻는 기업이란 생명체란 제목으로 나와 있는 이 제목의 챕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총 세 가지 챕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사업의 의미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시작했으면 하는 뜻에서 사업의 의미라는 챕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된 기업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할 동안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듣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비즈니스라고도 하죠.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비즈니스와 사업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혹은 비즈니스가 흔하게 통용되는 만큼 단순한 개념일까요? 이 짧은 단어 속에 숨겨진 수많은 스토리와 땀과 노력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사업, 아니 정확히는 한자어죠. 이거는 이 단어의 이해 가능한 의미는 어떻게 풀이될까요?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일사자에 직업을 뜻하는 업자를 합쳐서 직업적인 일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표현인 비즈니스는 어떨까요? 백과사전에서 어원을 한번 찾아보시면 프랑스어와 라틴어 이런 데서 유래를 받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보면은 이 단어를 뜯어보면 비지라는 단어와 명사형 의미인 니스가 결합된 그런 단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 같죠. 여기서 직업적이라는 말은 생계를 위한 필수적임을 의미하고 바쁘다는 말은 쉽지 않은 부지런함의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합쳐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바쁘고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제활동 정도로 은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관주의 좀 섞인 은유적인 표현과 달리 학교에서 배우는 조금 더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표현을 빌자면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경영하는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 보이면서도 비슷한 맥락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활동이란 말이 결국에는 생계활동과 통하는 의미고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노력해야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열심히 잘 살기 위한 수단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잘 살기 위한 사업의 활동 속에 녹여져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의 활동 과정들을 잘 보면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거래 행위들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한 사업의 실현 과정에서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목적물, 거래의 장소, 거래의 방법 등이 중요한 요소로 대상화되고 각각을 고객, 제품 혹은 서비스, 그리고 시장, 그리고 기술 등의 요소로 구체적인 용어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이란 것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앞서 얘기한 대상들과의 거래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통합된 행위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래의 행위들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늘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로 그럼 사업은 왜 하는가 그리고 누가 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은 이미 사실은 사업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그 해답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모 중견기업의 회장님께서는 저와의 사적인 자리에서 수십여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돈이 벌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저는 그분의 사업 철학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돈만을 벌기 위한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사실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또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 이론의 개념으로 볼 때 소득의 원천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고용, 자산, 투자, 그리고 사업입니다. 21세기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보자면 고용을 제외한 자산과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의 방법도 사업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통해 소비자를 만족시키려는 직접적인 행위에는 한 단계 떨어진 영역이라 사업과는 경계를 두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득의 수단들 중에서 사업이 가장 많은 성과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하고 손실의 가능성도 높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업가들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사업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직접 수년간 함께했던 어느 코스닥 상장기업의 대표님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 합니다. 그분은 첫 사회생활부터 자신의 사업으로 대표자로서만 일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대표님은 왜 처음부터 사업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다소 극단적인 사례로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의 모습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바로 저 내 마음대로라는 표현의 터프함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법 두드러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창업 관련 수업을 하고 있는 현재 인제대학교 학생들에게도 학기 첫 시간쯤에는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5억 원을 주면서 2년 뒤에 원금과
일정 수익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나 직장도 다니지 않은 학생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의 대부분은 다소 재미없는 답변들로 자신들의 평범함을 증명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정말 가끔씩은 아주 구체적이고 패기 넘치는 계획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뭄에 콩날 정도로 좀 적은 확률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인간 형태들이 있습니다. 남다른 성취지향적인 인간, 남들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인간, 너무 힘든 길이지만 그 과정을 견딘 후에 돌아오는 더 큰 성과를 만드는 것에 엄청나게 놀라운 인내와 에너지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필요성과 성취감, 사회적인 공명심 등을 목적으로 벌이는 혹독한 과정의 결과물들이 사업이라는 행위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가진 유명 벤처 투자사의 투자 심사역 한 분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 삶이 모두 이 일로 채워져도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은 그런 대표자들에게만 투자를 결정한다는 투자 철학을 어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또한 투자를 받아보기도 했고 투자를 했던 적도 있는 입장에서 이 얘기는 정말 명쾌한 내용이라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결국 그 사업을 선택하고 결심한 사업가 혹은 기업인들만이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영학을 수십 년간 연구했다고 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자면 마치 사업의 목적과 자격을 사업가나 기업가 중심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분들이 아무리 자신의 도전 정신과 탁월한 능력으로 사업을 셋업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사업이란 것이. 그래서 그들의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조직체를 우리는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 기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업을 결심한 대표자가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이나 체계를 구성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조직체를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업을 사전적인 의미로든지 현실적인 해석으로 이해를 해보든지 모두 사업의 목적을 더욱 잘 이루기 위한 조직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법상으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크게 분류될 수가 있는데, 본 강의에서는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가 명쾌한 법인기업, 그 중에서도 다수의 인원으로 조직된 기업을 기준으로 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인 중에서도 1인 기업 형태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수 인원의 기업 형태만을 정의하면 안 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1인 기업의 경우에도 외부 기업 또는 파트너들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없이 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업의 영역을 내 외부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제를 하고 설명을 이어갈까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표의식과 능력을 가진 대표가 존재하더라도 기업이란 조직체는 한 사람의 독단적인 리더십으로 그 목적에 맞는 유기적인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업무 영역을 나열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기업이 기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활동 혹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 구성, 인력 관리, 그리고 생산 혹은 개발 및 운영, 마케팅과 판매, 재무 관리, 이해관계자 관리,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업무들이 계속돼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 각각을 한두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다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각 업무들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상호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활동이 가능하도록 투자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바로 이 운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 혹은 사업 모델의 구형과 성공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기업의 조직이
내부와 외부를 통해 유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활동과 같은 생동감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동감이 느껴지게 하는 그 에너지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살펴보면 그 회사의 사업 혹은 사업 모델에 대한 비전이나 성과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임직원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혹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회사 입구에서부터 차이가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은 기업이란 생명체는 결국 사업이란 에너지원을 통해 엔진의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업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